네, 오늘 시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오늘 그 미국은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를 또 특별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 관점에서 아웃라이너 좀 잡을 필요는 있으니까 우선 나스닥 지수 한번 체크해 보죠. 나스닥은 현재 모양새가 나쁘진 않죠. 네, 우상향 추세 약간 플래그 패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우상향의 모양새는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상승 삼각형 패턴의 모양새가 있죠. 이게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 다음에 10년물 채권금리. 10년물 채권금리는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빠졌다가 살짝금 반등해주긴 했네요. 지지 라인 걸려가지고 살짝 반등했는데 뭐 큰 변화는 없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는 현재는 약세죠. 올라갔다가 지금 약세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지금 환율도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물론 지금 선 400원대니까 1300원대 뭐 1370원도 비싸다고 떠들어댔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뭐 1440원에서 움직인 거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약간은 약세 조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최근에 한국 증시죠. 네, 한국 증시가 좀 반등해서 올라가는 건 있습니다. 네, 코스피 어제 상승해줬어요. 이렇게 볼까요? 네, 어제 코스피가 0.75% 상승해줬고요. 코스닥은 1.61% 상승해줬습니다. 코스피의 상승 종목 개수가 620개, 하락 종목 개수가 267개. 그러니까 상승 종목 개수가 훨씬 많았었네요. 코스닥도 1.61% 상승했으니까 1100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514개 하락 종목 개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락 종목 개수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지수가 상승하니까 여하튼간에 뭐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게시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 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한국 증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됐고, 그치? 그때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때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증시가 뿅뿅뿅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증시가 올라가는 것은 단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코스피가 올라갔다, 코스닥이 떨어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우리가 이제 증권 시장을 바라볼 적에 뭐가 맥점이냐면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이 존재하느냐, 불확실성이 좀 줄어드느냐 그런 건데 그래도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네, 코스닥도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뭐 그나마 한국 시장은 약간 불확실성이 좀 예전보다는 내란 사태 때보다는 계엄령 때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닥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이렇게 뭐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면은 있으니까는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개별 종목 위주에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근데 또 개별 종목에 집중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는 알아야 되는 거니까 글로벌 경제 모르고서 개별 종목에 뭐 아무렇게나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하튼 간에 그래도 예전에 그 되게 참담했던 상황보다는 진짜 여러분들 아시죠? 그나마 이때는 진짜 너무 참담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니까 뭔가 상황이 좀 개선되어져 있고 안정화되어진 부분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진짜 너무 참혹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래도 올라가니까는 지금은 뭐 이런 어떤 환경적인 그런 불안정성에서 환경적인 안정성이 좀 찾아왔다? 예. 그렇게는 이야기해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또 적응하는 거라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달러가 약세이다 보니까 환율이 그나마 어느 정도 진짜 웃기긴 한데 1,400원 갔다가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창피스럽긴 하지만 뭐 그래 그나마 예전보다는 1486원보다는 그나마 괜찮다 볼 수 있고 금 가격은 최근에 약간 차익실현 주면서 조정이 있었네요. 그런데 다시 지지한 다음에 반등해주고 있죠. 코인 쪽을 봅시다. 코인 쪽이 약세인데요. 음, 코인이 약세야. 유럽 증시 그 나스닥이 그나마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승 삼각형으로. 근데 코인이 약세라는 것은 약간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 어제 제가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했죠. 미국의 소매 판매 감소, 경기 둔화 신호. 그다음에 유가 쪽은 최근에 브렌트유가 빠지다가 지지 라인에서 상승 악형 캔들 정도 나왔다. 아 그리고 요새 그 원자재 관련된 좀 이슈가 있습니다. 자원 쪽에 자원 공급망 쪽, 리튬 공급망 뭐 이런 거 그런 이슈가 좀 있어요. 근데 뭐 여하튼간에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살짝 올라가는 면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충격적인 건 아닌데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요 정도 보게 되면 약간 미국 증시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보면 뭐 큰 흐름은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방송 제목에 남겨두었는데 오늘 방송 제목에 맥점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죠. 네, 유럽의 방산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는 투자자고 투자자는 투자자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교과서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학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대학생이라든지 뭐 박사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 관점으로 네, 이야기하면 좀 재미없습니다. 좀 재미없습니다. 전 상종하기가 싫습니다. 네, 여하튼간에 네, 유럽 증시 지속적으로 올라가죠. 네, 그러면 당연히 경제가 좋다는 거겠죠. 네, 쓰잘데없는 소리로 접근하면은 재미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왜 유럽 증시가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가는지, 뭐 계속 일부 그 보수 언론에서는 일부가 아니죠. 보수 언론에서는 다 유럽 경제 아주 더 떠들어대지. 예, 그네들 수준이 그거죠. 뭐 학생 수준이죠. 뭐 GDP 수준 아니겠습니까? 띨띨한 수준. 그러니까 맨날 그네들이 하는 짓이 저거 아니겠습니까? 손절. 그러니까 밥 먹듯이 손절만 때리지. 하는 짓이 개념이 없으니까 돈 개념 없으니까 경제 보는 눈이 없으니까. 예, 여튼간에 독일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예. 프랑스도 최근에 반등 많이 해줬고 인도는 약간 약세에 있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띨띨하면 좀 그래. 머리가 나쁘니까. 네, 그리고 중국도 반등해주고 있고 항생지수도 근데 그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항생지수 꽉 빠졌을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홍콩 지수 빠졌을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 막 홍콩 지수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한국의 증권사인가요? 한국의 어떤 증권사에서 홍콩에 투자하다가 홍콩 지수가 막 빠지니까는 그때 손절 쳤잖아요. 손절. 그래서 뭐 잠정 손실이 뭐 1,000억 원 손실 났다. 그런 기사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손절 치고 나니까 바로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는 보수 애들이 손절 치는 게 취미라니까. 개념 없는 애들. 머리가 띨띨한 애들. 그래서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그 항생지수 또 올라가죠. 엄청나게 항생지수 올라가죠. 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합니다. 네, 지금 쭉쭉쭉 날아가고 있고. 근데 유럽 증시도 올라가고 있고, 뭐 한국 증시는 최근에 반등 때려주고 있고. 굳이 머리가 나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띨띨한 관점으로 접근하니까. 유럽 시황 좀 같이 볼게요.
네, 유럽 증시가 방산 관련 주식에 강세에 힘입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유럽 지도자들이 방위 산업 투자 확대를 논의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했으며 스웨덴의 방산업체가 16% 급등하며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네, 스톡스 600 0.54 올라. 야, 맞다. 이렇게 봅시다. 네, 스톡스 600 0.54 올라갔고 독일의 닥스지수 1. 어우씨, 독일 엄청 날라가죠. 1.16. 영국 FTSE 0.41, 프랑스 까크 0.313, 이탈리아 MIB 0.92. 어우씨, 유럽 진짜 많이 올라가죠. 미치도록 올라가죠. 환장하도록 올라가죠. 하여튼간 유럽 증시는 다 올라갔습니다. 이탈리아 MIB 지수, 스페인의 아이벡 지수 0.47. 근데 이제 유럽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 이유가 방산 업종의 급등이 이번 상승장의 핵심 원인이었죠. 네, 반갑습니다. 논치님. 네, 스톡스 600 방해 및 항공 우주 지수 올라갔다. 4.2%. 독일의 랭크그룹도 17.5%. 하여튼 방산 관련된 종목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급등세는 유럽 정부들이 국방 예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최근 방산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파리 긴급 정상회담. 유럽 지도자들은 월요일 2월 17일 파리에서 긴급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협상에서 유럽이 배제될 가능성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산 투자 확대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미넨 안보회의. 주말 동안 독일에서 개최된 미넨 안보회의에서 유럽의 국방비 지출이 핵심 논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유럽이 방산 투자 확대를 추진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미국과 유럽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이번 주 유럽 증시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전망. 유럽 방산주의 강세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국방 예산 증가 가능성. 그 다음에 지정학적 불안 지속. 미국과 유럽 간의 외교적 갈등이 지속될 경우 유럽은 독자적인 방산 정책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유럽 방산 업체들에게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유럽 증시의 강세는 방산 업종의 급등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유럽 지도자들이 방위 산업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의 방산 업체들은 강한 주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유럽은 자체적인 방산 역량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유럽 방산 업계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시작. 근데 유럽은 배제 논란. 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 아까 보았으니까. 그리고 아시아 증시. 아시아 증시도 상승했죠. 네, 일본 니케이 네, 상승, 토픽스 상승, 한국 코스피 코스닥 상승, 호주는 약간 마이너스 0.2 살짝 하락. 아까 항생지수 보셨죠? 엄청 날아가고 있는 거. 네, 일본의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됨. 한국 증시는 반도체 관련 종목 강세로 상승 마감했다. 텐센트 주가 이런 게 있었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4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일본 경제 회복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일본의 4분기 GDP는
연율 기준으로 해가지고 2.8%, 예상은 1.0%였는데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4분기 연율이에요. 제가 조금 있다가 연율하고 일반 그 연간 GDP하고 좀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보수 언론에서는 오늘 그 일본의 그 GDP 성장률에 대해서 연간 관점으로 떠들어댔죠. 그러면서 뭐 일본의 경제가 되게 안 좋다 떠들어대는데, 그래서 띨띨하다니 얘기해요. 머리가 띨띨하니까 관점이 그런 관점이지. 교과서적인 관점이지. 띨띨한 애들. 일본 경제의 예상보다 강한 성장. 텐센트 주가 3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 요거는 이제 텐센트는 이제 중국 기업인데요. 텐센트의 그 위챗 앱이 AI 모델 딥시크와의 그 통합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AI 관련 기대감이 커졌다. 태국 경제 성장률 부진. 태국은 3.2%. 연간 성장률이 2.5%. 4분기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얘기죠. 근데 뭐 그렇게 낮은 것 같진 않은데. 왜냐면 4분기 성장률이 3.2%니까. 연간은 GDP 성장률 2.5%. 그래도 뭐 크게 높은 건 아니죠. 네, 태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 소비 및 투자 부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중앙은행 금리 결정 일정. 호주,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 중앙은행에서 2월 20일 화일, 왜 화일이야? 2월 20일이면 목요일 아니야? 그리고 왜 날짜가 이렇게 됐지? 하여튼간 2월 21일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이거 요일만 좀 수정 필요합니다. 요거 제가 쓰죠 뭐. 2월 20일이면 목요일이잖아. 네, 20일이면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금리 결정. 호주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하고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현행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요새는 약간 금리를 내리다가 유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일본의 4분기 GDP 성장률 예상보다 높아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다. 근데 일본 지수 살짝만 볼까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일본 지수가 빠졌다가 여기 지금 플래그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근데 플래그가 그냥 박스권이라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은데. 그렇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지금 애매하다 좀. 근데 좀 이게 추세가 이렇게 빠지니까 약세긴 하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추세가 이렇게 빠지니까, 예, 좀 약간 이제 위에 추세선이 더 경사지죠. 예, 아래보다는. 그래서 약간은 좀 약세 모양새가 있긴 있는데 그냥 플래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제 성장과 AI 관련 기업들의 상승이 투자 심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홍콩 시장은 혼조세, 태국 넘어가고, 예, 굳이 이런 걸 우리가 알 필요까지 없고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제가 여러분들 그 방송하는 목적이 네 투자자 입장이에요. 우리가 뭐 경제학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 네, 그래서 아시아 증시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미국 증시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뭐 시장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좋은 분위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나쁜 분위기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미국 지금은 약간 그나마 시장에서 눈에 띄는 거는 이거거든요.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약세 모양새가 있다 보니까는 근데 이게 달러 인덱스가 약세 모양새가 관세 이슈거든요. 원래는 이제 뭐 상호 관세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엄포를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관세 이슈가 커가지고 그 관세 이슈 때문에 막 이제 달러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미국의 달러가 강세였는데 지금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호 관세 부분도 그렇게까지 크게 시행되는 부분도 없고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관세 말로만 떠들어댔지.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약세로 진행되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다 보니까 다른 환율이 강세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지수가 상승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관세 이슈가 아직까지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세 이슈가 또 한 번 부각되면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긴 하겠죠. 네, 그러면 뭐 글로벌 증시는 요즘 이 정도까지 좀 살펴볼까요? 어차피 요 정도 증권 시황 살펴보고 나머지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할게요. 약간 뭐 지정학적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경제 관점도 있고 해서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 시황 이 정도 살펴볼게요. 한국 증시는 뭐 어차피 반등하고 있어서 올라가고 있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뭐 코스피가 올라갔어요. 코스닥이 네, 떨어졌어요.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불확실성만 체크하면 되는 거라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맥점이 중요한 거지.